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리튬 가격 신고가 간다. 저는 무조건 신고가는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 될 것이고, 자, 26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들고 있어야 할 만한 국내 유일, 어떤 부분이 유일인지 2차전지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이 주식, 지금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도 뭐 단기적으로는 고가를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최저 단기 대비해서도 거의 이제 5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지금까지 리튬이 빠졌던 거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22년도, 23년 이때 이제 한참 이제 우리가 전기차 열풍, 2차전지 열풍일 때 리튬 가격 올랐던 거에 비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올라야 될 구간은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톤당 93,250위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10만 위안이 강한 저항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걸 뚫어냈을 때 다시 강한 상방을 또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어쨌든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 섹터들, 2차전지 섹터들이 이제 반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게 과연 과거 다시 이 영광의 구간이라 해야 될까요? 이 구간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철저하게 지금 리튬 가격의 이런 하락 역시도 중국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국이 다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지금 중국이 22년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이 수요 대비 그 수요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공급을 더 많이 늘리면서 90%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뭐 하기 시작했다?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량을 줄이니까 가격이 이렇게 반등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를 더 심하게 줄이면 줄였지 사실상은 급격하게 다시금 엄청나게 풀어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중국의 이 산업 경쟁 구조가 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리튬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정년 가공 이런 설비를 70에서 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광산을 많이 캐지 못하더라도 호주에서 이제 원광을 수입해가지고 중국에서 대량 가공이 가능하게 뭐했다 이미 밀어붙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현재 공급 측면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까지는 지방 정부에서 GDP라든지 고용, 그다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막 허가를 막 남발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뭐가 되었다. 중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수요 대비 공급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이 90% 하락한 건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중국의 기본적인 산업 전반의 성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죽이고 자기들이 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이 방식인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루틴이 그렇습니다. 해왔던 방식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공급 과잉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가격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 내에서도 정부 규제를 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살아남은 기업이 집중적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이게 과거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고 하면요,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2년에 보면 알겠지만 태양광 산업 천하 재패한다고 하면서 원가 경쟁력 아무도 못 따라가. 그래서 중국이 말도 안 되게 태양광에 대한 이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을 낳은 주범이 누구다? 중국이다. 근데 이게 2012년도 기사인데, 그래서 2008년도 대비해서 11년도 8월까지 봤을 때
태양광 모듈 가격이 얼마? 1와트당 1달러까지도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1달러도 깼습니다. 제 기억에 0.8달러였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어 제꼈어요. 그러면서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80% 차지했어요. 이 당시에 없어졌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철강 같은 경우도 보면 알다시피 2011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 하락하죠. 철광석. 어쨌든 철광석이 계속 철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철광석의 가격 하락도 그걸 철강 가격 하락으로 철강 업계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려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뭐합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냈다가 2015년도 말에 중국이 이제 철강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가격 경쟁 이런 것들 공급 과잉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5년 지나서 16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죠. 그리고 이제 그 LCD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 여기 이때입니다. 이때 중국이 공격적으로 LCD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LCD 가격 패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LCD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LG 디스플레이도 버티다 24년도에 공장을 넘기면서 손을 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중국이 늘 이런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키고 기업들이 망하고 나면은 뭐합니다.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중국이 독점하는 그 시장을 만들죠. 그래서 태양광도 7, 80%를 중국이 먹고 있고 LCD도 지금 70% 이상 중국이 독점을 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약 60% 정도는 지금 중국이 차지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규제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규제. 심지어 뭐까지 하기 시작합니까? 최근에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 CATL 이런 CATL 같은 대기업들도 뭐한다? 리튬 광산 운영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 재개를 위한 라이센스 갱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뭐예요? 계속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CATL 같은 경우가 연간 지금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3%라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억제함으로써 뭐한다? 리튬 가격을 계속해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 물론 얘네를 계속해서 규제하진 않겠죠. 묶어둘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만 최대한 늦추든지 아니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생산량을 조절하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중국이 앞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을 계속해서 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미있는 게 이미 중국이 이런 이 규제, 이 리튬 가격을 공급을 규제하기 위한 이런 상황 타점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뭐까지 지금 내고 있느냐. 25년 9월달. 바로 이제 전 세계 용량에 맞는 에너지 저장 설비 ESS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설비, 최근에 ESS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2차전지 반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25년, 27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18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목표로서 뭐 하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현재 이 ESS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2개월 만에 탄산 리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뭐 한다? 이 수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도 아시겠지만 거의 이미 전 세계 ESS 거의를 생산하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ESS 에너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리튬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리튬 가격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E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본 재생 에너지 확대가 ESS가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리튬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가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리튬 그 전기차 한 대보다 리튬이 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 많은 리튬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전기차 한 대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수요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근데 플러스로 여기 전기차도 지금 캐즘이어서 수요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35년을 목표로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 시점에서 뭐 한다? 전기차는 더 필수가 된다.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된다? 휴머노이드라든지 드론, 이런 것들의 확대, 로봇과 드론의 확대가 결국에는 2차 전지 시장 수요를 더 가파르게 키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튬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로 넘어가면 넘어갔지 오히려 더 빠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 중국이 규제를 하는 동안. 그리고 과거부터 봐왔던 중국의 산업 성장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앞으로 더 규제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리튬 가격이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뭘 합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이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 매출 시그널로 봤어요. 특히나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 리튬을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이걸 판매가 상승으로 그대로 다이렉트 연계시켜요. 그래서 상승에 따른 이런 얘네가 피해보는 건 없고 마진은 그대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 산업에 대한 이 수혜로 기존에는 많이들 2차 전지 섹터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은 거는 저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리튬 자원 확보하겠다고 이게 지난주가 나온 뉴스죠. 더 확보하겠다고 1조 1천을 또 투자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이 미네랄 리소스가 신규 설립하는 중간주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전략적 지분 투자로 광산 경력 참여 및 배당 수익 확보도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리튬을 원료를 확보를 하면서 정광 재련 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사업 확장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원료를 확보하고 이걸 정제하고 이걸 또 양극재까지 여기다 양극재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 풀 밸류 체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국내에는 사실 유일하다 보셔야 돼요. 그 리튬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엔 코스모신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보면은 광산을 직접 소유했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 계약은 존재할 수도 있고 파트너십은 많겠지만 직접적인 소유권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이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제 재련에서도 이제 수익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실적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기업을 딱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오히려 빠지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아 나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다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이게 검은색이잖아요. 그럼 신용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용을 털고 가기 위한 하락주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입을 좀 벌려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만약에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